반갑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하도 재미없다 해가지고 이번에도 더 재미없게 할까 심기일전 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네. 저만 긴장한 건 아니고 어머님도 긴장했으니까 긴장을 좀 푸시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이렇게 열심히 노래 부르려고 하는데 자고 있는 청중과 같은 거죠. 제가 어느 분이라고 굳이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깝깝했어요. 깨울 수도 없고 고함을 지를 수도 없고 일어나세요 할 수도 없고, 그죠? 다 제 탓이죠. 오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다 제 탓이라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그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자, 동의보감으로 만나는 허준의 지혜 사용법 2, 성장기 질환 예방법입니다. 제가 반드시 숙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정도까지로 모르는 분도 계신가 싶을 정도의 분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요. 성장기 질환은 왜 중요하죠? 컨텐츠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있어 보이라고 영어로 썼습니다. 성장기 질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죠? 좀 이따 나옵니다. 그 성장기 질환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질환별 대부분 많이 한의원에 오는 또는 애들이 많이 겪는 질환이 어떤 게 있는데 그걸 대응을 어떻게 하자 좀 설명을 하고, 질환을 알면요 고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거를, 어떤 게 있고 어떻게 하면 좋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세 번째로 제가 이번 강의는 저번 시간에 이어 이번까지의 강의의 핵심은 근본으로 돌아가자입니다. 학습에 있어서도 건강에 있어서도 우리 삶에 있어서도 근본으로 돌아가자 주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근본으로 돌아가자가 맨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성장기 질환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기 질환은 왜 중요하냐? 즐거운 학습의 기초가 돼요. 어디 아프면 공부 되겠어요? 그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공부 안 됩니다. 뭐 즐겁게 공부해야 되는데 아파. 공부 안 되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장기 질환을 없애줘야 됩니다. 그죠? 어머님 뭐 공부 좀 하려는데 코 좀 막고 해보세요. 수학 문제 풀립니까? 어려운 수학 문제 뭐 진짜 막 우리 아이 막 영재다 해가 막 갖고 와가 자기도 못 푸는 문제를 아가 풀게 해놓고, 그죠? 코를 막고 풀게 합니다. 돌아버려요. 답답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즐거운 학습이 될 리가 없죠. 근데 학습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드님, 따님, 난 딸이 있다. 이쁜 딸이 있다. 손들어 보십시오. 이분들 중에 나는 사이 될 사람이 키가 165가 돼도 된다. 손들어 보십시오. 한 분도 없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님들 명심하십시오. 자, 사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람이 어떤 인성이냐, 능력이 뭐냐 전혀 물어보지 않고 키가 165 이하라는 생각에 바로 다 손을 내립니다. 무슨 뜻이죠?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죠? 키 없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성장이 그래 중요한 겁니다. 맞죠? 우리가 성장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어떠한 딸 가진 엄마도 165 이하의 아들과 절대 결혼을 시켜줄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결혼을 늦게 한 이유고 겨우 장가간 이유며 제가 많은 여성들 미워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증오합니다. 그 성장에 있어서 핵심이기 때문에 성장기 질환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장기 때 질환을 꼭 우리가 다뤄줘야 되는 이유가 학습만이 아니라 성장에 있어서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기 때의 병들을 고쳐주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고 키만큼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 더, 성인 때 가서도 그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도 마찬가지다. 물론 어머님도 너무 어리셔가지고 20대? 그러니까 아직도 성장하고 계시죠? 그죠? 아직도 막 무릎 아프고 성장통 맞죠? 발목이 시리고 성장통, 그죠? 퇴행성 성장통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걸 알지만 성인대에 대해서도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 여기 계신 분도 그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성장기질환은 세 가지 이유에서 중요하다. 첫 번째, 즐거운 학습의 기초. 또 한의사니까 또 한자 비슷한 거 하나 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강박관념이 있어요. 한자를 한번 넣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자, 하기시수지 불력 무슨 글자죠? 제가 필요가 없네. 열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총명한데요, 어머님. 제가 지난 시간에 총명하면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그렇죠. 자, 열자입니다. 즐겁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 글자를 보면서 전 중학교 때인가 그때 학원인가 그 어디에 써 있었는데, 사실은 학원을 다닌 게 아니고 그때 잠시 지나가면서 제 친구가 다니는 학원을 놀러 갔는데 저기 써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 말이 있었는데 저게 무슨 말인지 몰랐고요. 근데 저 말에서 그 뜻을 알고 난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라고 저 뭐죠? 때때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아이가 때때로 공부하면 좋겠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시자입니다. 저거는 시도 때도 없이. 그래서 저거를 배우고 때로 익혀 이렇게 하면 애는 공부 못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는 뭐죠? 배우고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익혀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즐겁다는 건데 누가 저거 즐겁겠어요? 어머님들 정석 보면서 즐거웠던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그런데 공부해서 즐거운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저도 공부해서 즐거웠습니다. 공부 자체는 즐겁지 않았어요. 저는 그 정도 레벨은 아닙니다. 정서를 보면서 오줌 쌀 것 같고 너무 좋아 이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공부로 인해서 성적이 올라서 즐거웠던 적은 있죠. 근데 그렇게 다른 걸로 즐거웠지 공부 자체가 재밌지는 않은데 공자님, 저 누가 얘기했죠? 공자님 얘기했죠. 공자님은 저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공부하면 재밌고 막 즐겁고 막 장난 아닌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좀 카피해서 하기시신통 불력 저 무슨 자입니까? 고자 무슨 고자죠? 뭐 먹어도 그거 아닙니다. 그죠? 고오빠를 할 때 그거 아니고 괴롤고죠. 뭡니까? 시신통. 수시로 몸이 아파요. 그러면 즐거울 리가 없죠. 공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공부는 하나 배우고 왔는데 몸이 아파. 생리통으로 일주일간 아파요. 어떻게 시험 공부를 합니까? 그죠? 배가 아파요. 우리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자주 해.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설사를 자꾸 해. 공부를 어떻게 열심히 합니까? 코가 막혀 있어. 비염이야. 잘 되겠어요? 안 되죠. 애들이 근데 잘 걸리는 병이 특히 뭐냐? 호흡기 질환입니다. 호흡기 질환. 무조건 나사줘야 돼요. 아닙니다. 이건 사투리네요. 무조건 낫게 해줘야 됩니다. 자, 호흡 질환 고쳐줘야 됩니다. 두 번째, 소화 질환 자주 옵니다. 애들은 호흡, 소화 거의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배설기 질환. 대변, 소변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생식기라면 좀 그런데 여성 질환을 말합니다. 여기선 자궁을 뜻합니다. 자궁 질환. 그 다음에 저거는요 우리 각 그 장부를 얘기한 거고 기능적인 장부. 자, 머리라는 부위로 할 때 머리 질환이 또 많아요. 특히 머리 질환은 학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니까 무조건 고쳐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관련된 게 분명히 하나는 있어요. 분명히 하나는. 그러니까 잘 들으십시오. 졸지 말고. 그죠? 안무도 안 좋으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총명하십니까? 마음이 들어요. 저도 총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도 어제 아무 일 없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새웠습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봐. 자, 즐거운 학습에 기초가 된다 했고요. 자, 성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장기 질환은 성장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성장할 때 되게 중요한 것은 뭘 것 같습니까? 잘 먹는 거 중요합니다. 소화 흡수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잘 먹는다고 해서만 키가 잘 크는 건 아니에요. 적당히 뭘 해줘야 됩니까?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판이 자극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것만으로 성장판을 왜 자극합니까? 왜 자극하죠? 성장 호르몬이 그때 제일 많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더 활성화될 때가 있거든요. 언제죠? 잘 때입니다. 잘 때.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중요한데 우리 애는 잠 잘 자요. 거짓말입니다. 이를 가는지 잠꼬대를 하는지 코를 고는지 몸을 많이 뒤척이진 않는지 중간에 쉽게 깨지 않는지 엄마 살짝 들어가면 왜 엄마? 이렇게 깨는 애라면 엄마 다 들었어 뭐? 아빠랑 손잡고 있던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숙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숙면이 돼야 되거든요. 잠을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시간을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5시간도 완전 깊게. 자, 그래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 저 알겠죠. 수면의 질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질병은 그 수면의 질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비염 악화시키죠. 감기 악화시키죠. 자다가 기침하잖아요. 그죠? 축농증 코 막히는데 잠 잘 옵니까? 안 옵니다. 불면증, 불안증, 생리통 다 합니다. 오늘 얘기하는 모든 질환이 다 수면의 질과 관련돼 있죠. 무조건 낫게 해줘야 돼요. 왜? 165는 장가 못 가니까. 너무 과도한 멘트죠. 그냥 농담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꼭 고쳐줘야 됩니다. 성인 질환과 연결되기 때문에 더더욱 고쳐줘야 됩니다. 엄마 이 병은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어릴 때 안 고쳐줬잖아. 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고쳐줄 수 있다면 고쳐줘야 됩니다. 비염. 어릴 때 비염, 어른 때도 비염인 사람 많죠. 우리 신랑도 비염이에요. 있잖아요. 그죠? 저희 환자들 중에도 애가 비염이어서 데리고 옵니다. 선생님, 비염이에요. 이러면 좋아질까요? 이러면 약을 지어 갑니다. 그래서 하면서, 아빠 닮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아빠는 비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빠도 비염이래요. 심해야 돼요. 그 아빠 거는요. 그러니까, 됐대요. 아빠는 신경도 안 쓰는 거죠. 왜 그렇죠? 설사, 중학교 때부터 설사해서 20년째 설사해요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진짜로. 저 한 달에 몇 번씩은 설사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하죠. 이런 사람은 당연히 많고요. 일주일에 5일 설사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너무 쉽게 고쳐질 수 있는데. 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환자군이 많다는 겁니다. 소아비만 성인병 확률을 올립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아비만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묻고 싶다고 다 주면 안 되는 거죠. 밥을 저녁을 먹었어요. 근데 자기 전에 갑자기 엄마 배가 고프니까 공부가 안 돼. 그럼 또 우리는 또 마음 흔들리잖아요. 그죠? 다 또 요리 솜씨 배운 걸로 딱 요리를 해줍니다. 그럼 절대 안 되죠. 왜? 배가 고파 공부가 안 된다는데 먹고 나면 잡니다. 공부하려고 먹이는 게 아니고 잘라고 먹는 거예요. 그 한목적적이지 않습니다. 목적에 들어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줌을 줄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배고프면 공부가 더 잘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전에 먹게 되니까 건강에 무조건 안 좋습니다. 그 여분의 영양소는 저장하기 좋은 뭐로 저장한다? 주로 지방으로 저장. 왜 똑똑합니까? 총명하면 안 된다니까요. 어머니 특히 흰 옷 입은 어머니 너무 총명하세요. 초롱초롱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애들의 식생활도 어떤 음식을 먹이냐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이냐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도 중요하다. 소아비만 방금 말씀드렸죠. 질환별 대응법 얘기하겠습니다. 질환별 대응법. 다빈도 질환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 호흡기 질환. 폐는 우리 몸의 파수꾼입니다. 외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애입니다. 자, 비염과 감기, 만성기침. 요 세 가지를 제가 굳이 적은 이유는 이 세 가지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흔하게. 비염은요,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초등학교로 가보면 그냥 절반 이상 그냥 비염이라 보면 됩니다. 다 비염입니다. 비염 없다는 애 별로 없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부모님들 절반은 다 비염이라는 겁니다. 자, 맑은 콧물, 재채기, 코막힘, 비염의 여러 가지 증상 중에 대표적인 증상 세 가지입니다. 알러지성 비염의 증상 세 가지죠. 물론 기타 다른 스타일의 증상도 있지만 가장 많은 스타일로 제가 말씀드리면 왜 생기느냐? 이유도 여러 가지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폐가 차서입니다. 자, 폐가 찹니다. 찬바람이 들어오면 폐는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바람이 안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폐 입구를 막아야 됩니다. 콧물이 나와서 찬 공기를 막아야 됩니다. 기침을 해서 찬 공기가 안 들어오게 막아야 됩니다. 코가 막혀서 찬 공기가 안 오게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있는 세 증상은 폐가 찬 걸 지키기 위해서 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일어나는 생리 증상이죠. 저건 질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걸 놔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낫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를 뻥 뚫어주면 안 되고 기침을 안 하게 해주려고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걸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뭘 해줘야 되죠? 폐를 따뜻하게만 해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코를 뚫어주는 걸 한다는 거죠. 이걸 하면 코가 뚫린대. 기침을 덜 한대. 그것은 이 기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증요법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심해지거나 더 폐는 차지니까.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걸 알고서도 그렇게 한다면 그건 자기의 탓이게 되는 거죠. 모르고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말린 생강차. 차를 줘도 되지만 말린 걸 가지고 끓이는 게 더 좋습니다. 왜? 저걸 건강이라고 얘기하는데 따뜻하게 해주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죠?
좋습니다. 물론 저게 약으로서 전적으로 다 쓰기에는 부족하지만 도움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폐가 찰 때 얘기지 따뜻해 생길 경우에는 또 다른 반대의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랑 상담을 하긴 해야 되지만 어쨌든 도움은 됩니다. 자, 잦은 감기. 수능 막바지 제일 위험한 적이 저는 감기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공부 한 달 되면요. 저는 학생이 오면 물론 뭐 체력 때문에 오거나 이러면 약을 지어주면서 얘기합니다. 다른 건 하나도 안 중요해. 감기만 안 걸리면 돼. 정리 잘하고 다 필요 없어. 정리 잘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애가 한 달 공부를 아무리 안 하는 애도 수능 한 달 남으면 공부합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감기 안 걸리게 해야 됩니다. 감기가 딱 걸리면 5점 떨어집니다. 두세 문제 더 틀립니다. 무조건 감기 안 걸려야 돼요. 근데 그때가 감기 걸릴 시절 아닙니까? 폐가 차서 또는 뜨거워서 생기는 거니까 감기는 찬지 뜨거운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기약을 한 가지 종류로 쓰지 않는 경우고 이유가 그것이며 환자별로 다르게 쓰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생강차, 도라지차. 생강차는요 폐가 찰 때 쓰고요. 도라지차는 폐가 뜨거울 때 씁니다. 그러니까 감기엔 도라지가 좋아. 약간 안 맞는 거죠. 물론 나쁘지는 않습니다. 기관지에 좋은 요소도 있죠. 하지만 차가워 뜨거운 관계로 본다면 열감기에는 도라지차가 좋고 추워하는 감기에는 생강차가 좋습니다. 열도 나고 추워하는데요. 그러니까 한의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늘 다소 배고픈 감기 먹여라. 그러니까 감기가 있는 자주 걸리는 애는 너무 많이 먹이는 건 별로 안 좋아. 그래 건강해야 하고 많이 음식을 먹이는 건 좋지 않다. 특히 그건 무슨 얘기라고 생각하면 좋을 거 아니냐면 우리 감기 걸리면 식욕이 올라가나요, 떨어지나요? 네, 올라간다는 분도 한 분 계신 것 같네요. 네, 저는 언제나 식욕이 좋아요. 그런 분도 있지만 보통 떨어집니다. 왜 떨어질까요? 몸이 안 좋아서라고 얘기하면 너무나도 정답이죠. 자, 이유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감기 걸렸을 때 몸을 나으려면 내 몸은 감기를 낫는데 모든 힘을 집중해야 됩니다. 따라서 밥을 많이 먹어서 소화에 힘을 쓰면 안 됩니다. 따라서 많이 못 먹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죠? 식욕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식욕을 떨어뜨리면 많이 안 먹을 거고 따라서 나의 모든 기운을 전원 앞으로 해서 감기와 싸울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엄마가 그래도 먹어야 돼 하고 막 먹이고 막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야, 먹어야 낫지. 밥심이야. 그렇게 했을 때는 소화력이 되는 애들은 괜찮은데 안 되는 애들은 잘 안 나요, 감기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미음을 먹여라. 소화에 부담이 안 되는 무언가를 먹이도록 해야 되는 거죠. 됐죠? 안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너무 안 먹으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늘 다소 배고픈 감기 먹여라. 주의. 이거 중요합니다. 주의. 열나고 두통 납니다. 열나고 두통 있습니다. 근데 감기 증상은 없네? 기침도 안 하고 콧물도 없고 없어. 근데 열나고 두통 나. 두통 있어. 근데 그때 감기약이 집에 있으면 먹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감기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알겠죠? 그때는 체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나고 머리 아프다. 자, 애가 엄마 열나 두통 나. 이렇게 하면 무조건 뭐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손해볼 거 없습니다. 체했다고 일단 생각하세요. 그럼 손해 안 봅니다. 그리고 손을 따주세요. 여유가 되시는 분은 한의원 오시고 안 되시는 분은 직접 자가질환, 자가치료 따요. 손 딱 따고 엄마 아파 하나 더 따, 딱 더 따고. 그죠? 쫙 따주면 10손가락 다 따도 됩니다. 바늘로 따지 마세요, 제발.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막 양쪽 해가지고 막 싹 해가 싹 하는데 자기 손 해보십시오. 죽어요. 사열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 아프게. 그걸로 하거나 그게 없으면 돈을 쓰십시오. 한의원 오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열하고 두통이다 하면 그 두 가지 증상만 있다 하면 체했다고 일단 생각이 맞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목이 부었어 하면 그거는 이제 감기예요. 열은 나는데 목이 안 부었어? 근데 열이 나. 체인 겁니다. 그죠? 좋은 정보지 않습니까? 잠이 확 깨죠? 저 첫 시간하고 완전 다른, 지난 시간하고 완전 달라요, 지금. 총명함이. 자, 호흡기 질환, 만성기침. 중요합니다. 감기 후유증인데, 해수라고 합니다. 해는 캑캑거리는 거, 이게 해입니다. 수, 가래가 있는 거. 가래만 있는 거. 그게 섞여 있는 걸 해수라고 합니다. 밤에 더 심한 기침을 하거나, 밤낮으로 기침을 하거나, 기침을 좔좔 하거나. 감기 걸린 지 한 일주일, 2주일 지났는데 계속 이런 경우 많습니다. 저희 한의원에 진짜 심한 환자는 1년 된 초등학생도 왔었어요. 기침만 하는 게 1년째랍니다. 답답하죠. 1년 동안 그렇게 놔두놨다는 게 문제입니다. 걔는 특징이 뭐였을까요? 키가 작았어요. 그렇죠.
안타까웠습니다. 165 그 카트라인을 넘어서 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빨리 나서줘야 돼. 낫게 해줘야 됩니다. 건에 마른 기침만 계속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폐가 촉촉한 기운이 떨어져 생긴다고 동의보감이 되어 있습니다. 폐중 무진액. 폐에 진액이 없어서 그렇다. 진액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건해수. 마른 기침과 가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폐에 담화라는 게 쌓여서 그렇습니다. 담화가 뭐냐?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그런 겁니다. 이거는 고칠 수 있는, 아주 쉽게 고칠 수 있는 질환인데 놔두면 안 되죠. 집에서 만약에 도움되게 한다면 아까 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놔둬놨던 오미자를 차로 끓여주면 되죠. 물론 그것만으로 전부 고쳐지진 않지만 도움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공이 절로 굴러가는데 살짝 튕가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도움됩니다. 오미자차. 그 다음에 소화기 질환. 호흡기 질환 다음에 소화기 질환은 많죠. 체기. 그 다음에 음식 생각이 없는 것. 그 다음에 배가 더부룩한 것. 시장이라 되어 있습니다. 시장. 동의보감에. 위는 시장 같다.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 위장에 온갖 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는 온갖 게 다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손가락 빠는 애들은 손가락에 있는 온갖 세균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체기 정말 많이 옵니다. 자, 그냥 쉽게 체기가 없어지는 경우는 안 오지만 뭐 안 올 때도 있고 그냥 참을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 특히 명치가 답답하다고 며칠째 얘기하면 오죠. 그리고 그런 애들이 구토도 잘 하고요. 노곤하다고 얘기합니다. 체한다는 것은 위장의 기가 막히는 것이, 아까가 아니고 제가 일주일 전에 설명했죠. 지난 시간에. 뭐라고 설명했죠? 체기라는 것은 기가 막히는 거지 실제로 음식물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소화 효소를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기운을 뚫어주는 거죠. 그래서 손을 따는 게 효과 있는 거죠. 오히려. 소화제보다는 손을 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체한다는 건 기가 막히는 거다. 기를 뚫어주라는 겁니다. 기운만 뚫어주면 낫는 병이에요. 그래서 한방에서 쓴 소화제는 싹 다 기운을 뚫어주는 약을 쓸 뿐입니다. 한의원 1회 방문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귤 껍질차.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도움 됩니다. 좋습니다. 귤 껍질차. 근데 이제 농약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죠? 무농약으로 키워진 귤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걸 못 믿겠으면 정말 깨끗이 씻어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주의. 아까 얘기했죠. 이게 바로 체기에 해당되는 거라는 겁니다. 목이 안 부은데 열이 나. 애가 머리가 아파. 무조건 체했다고 생각하세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설령 감기였는데요, 선생님. 손 따주는 게 감기에 도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나네, 머리 아프네 하고 약을 먹일 게, 감기약을 먹을 게 아니에요. 열나네, 두통이네. 일단 따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병원으로 가시는 거죠. 자, 소화기 질환 불사음식. 불사음식은 뭐냐면 불사조라는 뜻이 아니고 음식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불사조 같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 생각이 없어요. 따라다니면서 밥 먹인 적 있죠? 애를 키울 때. 우리 애는 요즘도 따라다니면서 먹여요. 이런 거. 그렇죠? 먹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남편도 먹고 싶다 하지 않는다. 그럼 뭐라고요? 내 밥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진짜 며칠 전에 오신 분한테 정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님도 어머님 밥이 맛있나요? 아니요, 맛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단 요리를 좀 배우라 해서 그 어머님이 일을 하시는 분이지만 한 5가지를 맛있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겁니다. 그 검증은 꼭 하시고,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못 먹는다면 비위허약이 문제인 겁니다. 생강차 비위허약에 도움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열한 애에게는 맞지 않겠지만 어쨌든 도움됩니다. 저희 애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먹어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7살, 10살, 둘째는 이름이 은우인데 자기 이름을 꼭 얘기해달라고 해서 제가 한번 얘기합니다. 은우예요, 은우. 둘째가 저보고 오늘 아침에 팔짱을 끼더니 나 앞에서 한번 해봐 이러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부끄러워서 못하겠어 하니까 한번 해보지 왜 해봐 이러길래 제가 부끄럽다니까 그럼 나중에 TV로 봐야겠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적게 먹어도 살찐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님 중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입니다. 많이 드시는 거예요. 많이 드시는 거예요. 절대 먹지 않고 찌지 않아요. 라고 저는 환자들한테 얘기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어떤 사람은
적게 먹어도 살이 찌는 사람이 있어요. 동의보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지 자체를 못 쓴다. 즉 사지 쪽에 관절 질환이 잘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지러움도 같이 생길 수도 있고요. 비가 오면 몸이 무거워지는 사람. 난 일기예보야. 이런 사람들이 해당되죠. 자, 그 다음에 복만. 조금만 먹어도 배가 그득하고 가슴이 가득 차서 호흡도 불편한 사람. 이 정도까지는 없더라도 엄마 여기가 답답하니까 가슴도 답답해. 이런 애들 많다니까요. 트림을 자주 하는 게 또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귤껍데기 좋습니다. 차로 먹기 때문에 진하게 너무 안 먹고 연하게 먹기 때문에 뭐 쭉 먹어도 됩니다. 너무 진하게 먹으면 조금 곤란하지만 계속 먹게 될 때는. 중환혈이라고 유명한 혈자리 배꼽 위에서 우리 원래 딱 정확히 잡는 방법이 있지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린 대충 알죠? 3cm 무조건 3cm. 3cm 아닌 건 외우지 마세요. 자, 배꼽 위에서 3cm, 배꼽 밑에서 배꼽 밑으로 3cm. 그죠? 자, 배설기 질환. 배설기 질환은 삶의 놀이마다 이건 제가 쓴 내용입니다. 장은 우리가 운동장. 그죠? 장이라는 것은 뭔가 뛰어노는 공간. 놀이마다. 장이라는 게 위장, 12지장, 소장, 대장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질환은 되게 중요시 여겨야 돼요.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면역력과도 관련된 게 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역력이 딴 거랑 관련돼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면역력과 한 70% 연관성 있는 게 대소장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항암하는 능력, 우리 몸이 항암하는 능력, 암에 대한 면역력은 대소장이 키웁니다. 그러니까 장은 중요하죠. 복통, 설사, 변비. 복통. 늘 배가 아픕니다. 많습니다. 이런 사람. 밥 먹고 나면 배가 아프다. 이런 애도 많습니다. 먹고 나면 아프대요. 늘 아픈 애도 있지만 밥만 먹으면 배가 아프대요. 설사가 동반되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죠. 쉽게 낫습니다. 이런 애들도. 근데 진짜 쉽게 낫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쉽게 낫습니다. 낫게 해주면 되는데 놔둬놓을 필요가 없어요. 자, 소아야제증. 우리 어릴 때 애들이 자꾸 밤에 우는 거 있죠. 그죠? 좀 자라. 막 이렇게 고생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애들도 실제로 복통 때문에 우는 애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울어서 우는 애들한테 마음을 편안하게 한 약을 쓸 것 같죠? 아닙니다. 장을 편안하게 한 약을 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밑에 뭐라 썼습니까? 엄마, 손. 그때 애의 배에 손을 올려놓는다면 도움이 되죠. 배를 따뜻하게 해주니까. 애들은 배가 주로 차서 아프니까. 새벽에 깨지 않습니까? 새벽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장이 차지거든요. 우리 애는 초반부터 깨요. 뭐 이러면 걔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꼭 새벽만 되면 깨서 뭐 하면 물론 오줌을 쌌을 때도 있지만 그게 아닐 때 말입니다. 합곡. 중요한 혈자리 아시죠? 그죠? 여기와 여기 만나는 곳에서 1cm. 1cm는 못 외우겠어, 선생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못 외우겠어요. 뭐 딱 이렇게 모아가지고 볼록 티 나온 거. 이것만 3cm가 아닌 거죠. 굳이 3cm라 해도 되는데 너무 3cm라 외울까요? 자, 여기서부터 3cm. 마음이 편해지네요. 좋습니다. 3cm로 외우겠습니다. 자, 설사. 설사는요, 장에 찬 기운이 있어서 설사하지만 장에 뜨거운 기운이 있어서 설사예요. 만약에 설사가 물설사다. 이 찬 겁니다. 대부분. 차고 뜨뜻한 걸로 기준으로 나눌 때는 말입니다. 물론 뭐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그렇다. 그럴 때는 그거는 기원한 이유에 의해서 얘기할 때고, 그때 몸이 배가 차냐 따뜻하냐를 갖고 볼 때는 장의 온도를 기준으로 볼 때는 이렇게 나뉜다는 거죠. 그럴 때 냄새가 많이 난 설사다 이러면 그거는 열설사입니다. 근데 냄새가 별로 안 나. 물만 줄줄 나와. 그러면 냄새가 안 나는 설사죠. 그때는 찬설사입니다. 매실차, 석류 껍질. 그렇다고 석류 껍질을 모아놓을 수는 없지만 매실은 또 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매실의 기술. 그죠? 따뜻하게 해서 먹이면 좋겠죠.
그냥 한두 번 설사하는 거는 괜찮아요. 뭐 하루 이틀 지나면 없어지거나 하루 지나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때는 음식을 조절을 잘하면서 음식을 잘못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내보내야 되죠. 설사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만성 설사를 자주 해. 반복적으로 해. 고쳐줘야 됩니다. 반드시. 치료의 대상이 되는 거죠. 반드시 치료해줘야 됩니다. 변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3분의 1은 변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저희 눈을 피하는 분이 2분의 1 되는 것 같습니다. 반은 변비네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눈을 피하는 분이 있습니다. 진짜 심한 변비인 겁니다. 자, 심하게 설사를 시키는 걸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라 돼 있냐면 동의보감에 진액이 다 없어져. 반드시 재발하고 더 심해진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설사를 자꾸 시키는 방법을 쓰면 안 좋다는 거죠. 대부분 장이 건조해,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만 대부분은 장이 건조해서 생기기 때문에 장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을 촉촉하게 해주는 게 뭐냐? 당귀예요, 당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굳이 약초로 얘기하자면 당귀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당귀차는 뭐 여성에도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보혈작용을 해주고, 그러나 장을 촉촉하게 해주는 역할도 간접적으로 작용합니다. 자, 하품하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좀 더 재밌게. 자, 머리 질환 다 끝나갑니다. 자, 두통 혀는 불청입니다. 중요합니다. 두통, 반복된 스트레스 긴장이 있으면 두통이 나는 기전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반복된 스트레스 긴장, 그러면 목 어깨 근육이 긴장되죠. 그럼 말초 혈관과 신경 압박됩니다. 그러니까 두피로 가는 순환이 당연히 두피로 가는 게 긴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혈류순환 장애가 있으니까 통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통증은 불통 즉통, 통하지 않으면 아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스트레스나 긴장을 해도 아픈 겁니다. 근긴장성 두통. 주로 이 기준으로 돌아가겠죠. 근데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열두통도 있고, 뭐 두통은 한방에서는 9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뭐 보기에 따라서는 또 더 다양하게 더 작게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어쨌든 그런 다양한 두통을 학생들에게 두통이 아주 자주 있어요. 반복적으로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공부에 직접적인 타격을 일으킵니다. 두통은요, 기혈두통, 기운이 없어 나는 두통도 있고, 혈어두통, 혈이 부족해서 나는 두통도 있고, 실두통은 열이 많이 나서 나는 두통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두통이 있지만 크게는 저렇게 대별되고요. 두통은 공부랑 직결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데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반드시 치료해 줘야 됩니다. 집에서 도움되는 거는 뭐 칡이라든지 갈근이라고 하죠. 국화차, 감국이라고 하는데 국화차, 박하차, 머리를 맑게 해주죠. 도움되지만 이게 좀 심하다 싶으면 치료를 해주면 됩니다. 쉽게 치료됩니다. 두통은. 한방치료의 특징이 뭐냐면, 두통을 얘기할 때 정말 재밌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방치료는 방향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좌두통, 우두통, 전두통, 후두통, 꼭대기 아픈 거, 두정통, 이렇게 두통이 여러 가지 부위에 존재하잖아요. 그 부위로 약의 기운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향성 있게 약을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진통제 하면 진통을 시키는 거지만, 이거는 순환을 시키는 걸로 약을 쓰는데, 이왕이면 저쪽으로 가, 이왕이면 옆으로 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의학의 굉장히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방향성을 내가 지시해서 약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하죠. 대증요법은 피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통증은 있는데 못 느끼게 한다. 그건 고쳐진 건 아니잖아요. 그건 마치 우리 애가 시험을 못 쳐서 못 친 거에 대해서 곱씹어 봐야 되는데 시험을 못 쳤으니까 괴로우니까 그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갑자기 웃는 거죠. 해피하게. 맨 인 블랙에서 자 여기를 보세요. 찰칵.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통증이 있다면 그 통증 자체가 안 일어나게 해야 되는 것이지, 통증을 못 느끼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어지러움, 현운입니다. 원인은 다양합니다. 진맥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머리로 가는 기운을 맑게 하면 낫습니다.
이명이 있는 학생도 종종 있어요. 이명 있으면 애가 왜 이명이 있나 싶겠지만 이명 있는 환자들 있습니다. 7살짜리, 6살짜리도 있습니다. 자, 귀는 신의 구멍이라 돼 있고요. 욕망이 무절제하거나 노역과도 너무 힘을 많이 썼다, 체력이 너무 딸린다 했을 때 정이 고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명이 생긴다고도 돼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이런 이유도 된다는 겁니다. 한방 치료를 반드시 받도록. 한방 치료 효과가 괜찮습니다. 자, 오래되지 않은 이명은요, 금방 나요. 오래되지 않은 이명은 신병, 새로 생긴 병은 금방 낫고 오래된 병은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병이 생기면 놔둘 이유 하나도 없어요. 빨리 나으면 빨리 가면 빨리 나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모든 병의 공통적인 겁니다. 불청. 어지럽지도 않고 두통도 없는데 멍하다는 애들이 있습니다. 물론 딱히 어디라고 할 수 없게 어디가 맑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두통이랑 또는 어지러움이랑 겸해서 발생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동반될 때가 되게 많죠. 이럴 때 아까 했던 국화차. 차를 뭐 왜 계속 돌리느냐? 다 머리 쪽 두부를 맑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머리 쪽을 맑게 해주는 박하차라든지 국화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맑게 해주기 때문에 저걸 쓴 겁니다. 좋습니다. 여성질환. 우리 애는 남자인데 들을 필요 없겠네. 그 아이가 딸을 낳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손녀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죠? 또 나중에 결혼할 수도 있는데 여자랑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요하고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머님이 여자 아닙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죠? 생리통, 그러니까 자궁으로 질환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와 관련된 것만 제가 쓴 겁니다. 생리통, 생리불순, 대하. 세 개입니다. 생리통. 여학생들의 3대 다빈도 질환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저희 한의원 기준이니까 통계치가 어디랑 맞다 틀리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염, 여학생들 오면 비염 아니면 변비 아니면 생리통으로 옵니다. 저 셋 중에 빠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만큼 생리통은 흔하다는 거고요. 여학생들의 최고 불리한 생리 증상이에요. 자, 비염, 남자 여자 가립니까 안 가립니까? 안 가려요. 감기, 남자 여자 가립니까 안 가립니까? 설사 안 가리죠. 다 안 가립니다. 그런데 생리통은 여학생한테만 옵니다. 그러니까 여학생은 공부 기간이 심한 애들은 3분의 1이 날아가요. 생리가 한 일주일 동안 아픈 사람 있고 생리 전에 한 3일 정도 안 좋은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가 상태가 별로 안 좋은 상태로 날아가는 겁니다. 아픈 채로 공부는 하지만. 자, 3분의 1이 날아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3년을 공부하면 1년은 날아가고 2년만 공부하는 꼴입니다. 무조건 고쳐줘야 돼요. 더군다나 만약에 수능 치는 날 생리하는 날이면 어쩔 겁니까? 그죠? 상태가 그때는 진통제 먹으면 되죠. 물론 그렇죠. 당연히 먹으라 합니다. 저도 생리날 수능 날 생리할 것 같으면 진통제 먹으라 합니다. 하지만 상태가 안 좋긴 안 좋잖아요. 근데 생리할 때 가뿐하게 한다면 진통제를 먹을 이유도 없지만 시험에 별 방해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살짝 불편할 뿐. 치료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생리통은 생리 전에 통증이 심한 경우도 있고요. 그때는 기혈이 막혀섭니다. 나는 생리 전에 통증이 심해요. 이 사람은 막혀섭니다. 생리 후에 통증이 심한 경우도 있어요. 신기하죠? 보통은 생리할 때 심해집니다. 근데 생리 전에 심한 사람이 있고 생리 후에 심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동의보감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호주는 그런 환자들을 많이 본 거죠. 그때는 이유가 다 다른 겁니다.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생리통이라는 동병에 대해서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치료해야 낫는 거죠. 그래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긴 받아야 되지만 집에서 간단히 우리 아이한테 좋은 걸 주는 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단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학생 있는 집이다 이러면 애가 변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단기가 좋다 했잖아요. 그럼 자궁이 안 좋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단기가 좋다 했잖아요. 단기가 좋은 겁니다. 물론 좋은 단기를 사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진하게 먹이면 안 돼요. 참고로 얘기하면 집에서 그냥 차처럼, 제가 차라고 얘기한 이유는 약이 아니고 차처럼 먹어야 됩니다. 왜?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죠?
그걸 많이 먹어서 탈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폐증에 빠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는데 우린 잘 모르니까 그죠? 일반인들은. 그러면 연하게 그냥 먹이는 거죠. 그럼 좋은 거는 가는 거죠. 아이의 생리를 딸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엄마가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되고 엄마가 직접 관찰해주고 상담하고 상태를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치료의 문제라고 한다면 어떤지 상태의 확인은 엄마까지의 몫이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질환별 대응 방안을 제가 설명드렸고, 세 번째로 다시 한번 근본으로 돌아가자가 세 번째 목차입니다. 무엇이 근본일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무엇이 근본일까? 건강에 있어서 근본은, 건강에 있어서 근본, 허준이 바라본 건강에 있어서의 근본은 정기 신이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서 인체를 바라봤고 그걸 가지고 치료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인체의 내부의 경치를 쳐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근본을 바라보는 정신을 우리가 따른다면 우리 아이에 있어서 건강뿐만이 아니라 아이의 전반적인 성장과 학습과 관련된 모든 것을 봤을 때 우리는 근본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실제로 그렇고. 저도 그래서 저희 애의 모든 것을 다 관여하거나 관장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애의 자발성을 해치기 때문에 절대로 구체성으로까지 나의 간섭을 가지 않겠다. 저는 굉장히 러프하게, 그러니까 좀 꼭 필요한 것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를 잘하게 하려면 전체적으로 학습이나 건강이나 모든 면에서 괜찮게 되려면 근본적인 걸 건드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무엇이 근본일까 이거죠. 일부에서 장황하게 제가 제 소개를 했던 이유가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사람 왜 자기 이야기를 저렇게 길게 하지 재미없게? 사실 재밌게 하려 했는데 너무 긴장해가지고 재미없어졌어요. 원래 역시 재밌는 사람인데. 그렇죠. 원래 되게 재밌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했냐면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근본은 건강입니다. 일단 건강하지 않고서는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애가 몸이 아파요. 공부가 뭐가 중요합니까? 맞죠? 그 생각하죠. 솔직히 맞잖아요. 근데 조금 건강해지면 우리는 간사한 인간이기 때문에 무슨 생각합니까? 공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신랑이 건강해야 됩니다. 돈도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좀 간사하기 때문에 좀 하면 돈?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뭡니까? 내 돈?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건강이 삶의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르죠? 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열정. 공부를 잘하려면 열정이 있는 아이가 돼야 됩니다. 제가 미친 열정으로 고3 때, 고등학교 3년을 관통했습니다. 그 미친 열정 때문에 제가 공부를 잘한 거지,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아요. 잠이 오면 뺨을 때려가면서, 잠을 진짜로 그렇게 억지로 깨워가면서, 뺨을 때리면서 희열을 느끼면서, 왜? 나는 이렇게까지 공부했어 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단 1초도 허튼 생각을 안 해요. 완전 몰입해서 공부를 합니다. 왜? 저는 그 1초 1초가 뺨을 때려서 얻어내는 1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미친 열정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저희 독서실에서 뺨 때리는 소리가 나오면 접니다. 일부러 세게 때립니다. 애들 또 깨라고. 그때 다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강림하셔서 다 졸고 있습니다. 딱 때리면 아주 세게 때리죠. 열정이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기입니다. 기. 그 돌아가는 열정. 그게 바로 기인 거죠. 그리고 뭡니까? 신나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공부 자체가 즐겁든 그걸로 성적이 올라서 내가 즐겁든 성적이 올라서 엄마가 즐거워하는 걸 보면 즐겁든 아니면 요즘 많은 여자친구가 너무 좋아해서 즐겁든 어쨌든 신나야 됩니다. 신나지 않고선 그 긴 기간 동안 공부를 끝까지 잘 해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당연한 얘기를 얘기하는데 그게 정기신이라는 겁니다. 그 신나는 마음가짐. 그죠? 그러니까 허준의 정기신을 우리가 공부에 대입해보면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저것이 우리 아이의 근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저거를 좋게 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거꾸로 질문할게요. 지금 저걸 하고 계십니까? 아니라고 생각 드는 사람이 제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저희 주변에도 애들 막 엄청나게 공부 많이 시킨 분 많아요. 그 애들 공부 잘합니다. 막 영어로 막 일기도 씁니다. 그거 막 멘붕 옵니다. 진짜 막 저희 집사람 막 갑자기 옆에 있던 어떤 애가 영어로 일기를 쓰고 오더니 안 되겠어. 우리도 영어학원을 보내야겠어.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막았습니다. 왜 막았냐? 혼자서 쓰러질 기회를 제발 주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우리 연우가 공부를 하다가 무릎을 다치는 것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기뻐서가 아니라 그래서 일어나는 게 공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본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공부를 잘해지느냐? 기술은 늘어나 있을지는 몰라도 열정은 없고 일어서는 힘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결국은 해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제 인생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시기를 관통했다고 생각하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저희 애도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이것들을 우리가 해주고 있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닌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만 챙기지 말고 나머지도 챙기라는 것, 저것이 정기신이 아니냐. 만약에 우리 아이를 수학학원 보내고 있고 영어학원도 보내고 있고 무슨 학원도 보내고 있는데 그것이 열정과 신남과 건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된다면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죠. 다니게 하지 말라가 아니고 저것이 담보되는 가정하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그것이 열정이 없어져요. 신남이 없어져요. 하면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신남을 줄인다면 열정을 없앤다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라는 거죠. 자, 이게 어디에 나온 말일까요? 맞추는 분. 총명을 발휘하십시오. 어차피 총명한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저기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부모는 부모답게입니다. 자식은 자식답게 한다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부모 역할이고 그거를 부모가 부모답게 해야 되는데 부모가 자식 레벨까지 내려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왜 그림 그리기를 하라고 학교에서 줬는데 엄마가 그려서 보내냐는 거죠. 왜 구도를 잡아서 미술학원에서 구도를 잡아서 보내냐는 겁니다. 아이의 그림을 보고 싶었던 겁니까? 상 받는 아이의 그림을 보고 싶었던 겁니까? 아이의 발표를 보고 싶었던 겁니까? 상 받는 아이의 발표를 보고 싶었던 겁니까? 저는 추워도 그런 마음이 없어요. 잘하는 우리 아이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지가 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못해도 너무 귀엽기 때문입니다. 그 어설픔이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가 부모가 부모답게 하는 역할을 너무 넘어서서 가고 있지 않냐. 그것은 근본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다는 겁니다. 이게 근본이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 근데 그 근본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근본이 무너지는 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왼손은 거들 뿐. 어디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거 맞추셨네요. 손 들고 해주십시오. 슬램덩크랍니다. 슬램덩크에서 강백호가 슛을 할 때 자꾸 왼손에 힘을 주니까 얘기하죠. 왼손은 거들 뿐. 그래서 슛을 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왼손은 거들 뿐 하면서 슛을 합니다. 그때부터 슛이 너무 잘 들어가요. 지나치게 왼손에 힘을 주면 부모의 역할이 왼손이라고 생각합시다. 지나치게 힘이 많이 들어가면 오른손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공이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죠?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왼손은 거들 뿐.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사실 이거거든요. 건강은 그냥 제가 한의사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말이고 전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왼손이 되자. 강백호의 왼손이 되는 순간
우리 아이는 혼자서 정확한 슛을 쏘는 오른손이 돼 있을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 맞추는 분 있습니까? 어머님, 아까 어머님 맞췄고 어머님 맞췄고 어머님 맞췄고. 와, 좋습니다. 덕이망은 어디 나온 말입니까? 저 해석하라는 말 안 합니다. 이거 해석 너무 쉽기 때문에. 어디 나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한 번 정도는 틀려줘야죠. 그죠? 이건 장자에 나온 말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 중에는 뭐, 다소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고, 굉장히 개인적인 사견인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내용에서 여러분, 어떤 걸 말하는지 뜻을 얻었죠. 그죠?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근본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역할이 어떤 것이 근본이 될 건지. 그죠? 그래서 그걸 들으셨는데 어쨌든 뜻을 얻었다. 뜻을 얻었으면 제가 한 말은 잊어도 됩니다. 아까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뭐가 좋다.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그 지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가져갈 것은 그 뜻입니다. 내가 한번 다시 뒤돌아봐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우리 아이가 가장 좋게 되는 우리 아이의 근본을 살려주는 가장 근본된 나의 도리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만 이해하신다면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덕이만원을 가슴에 품으시고 딱 뜻만 가져가십시오. 네, 이상입니다.